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속놀이 유튜브 금속나버시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복수노조가 함께 도입되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권 분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1월 5일 날 H노조와 H지혜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7일 날 H지혜가 우리 조합원 201명입니다 라고 해서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사측은 7일간 즉 8일부터 14일까지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했습니다. 1월 5일 날 설치된 H노조가 1월 7일 날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안에 이미 13일 날 교섭 요구를 했어. 조합원 수 251명으로. 그랬더니 14일 날 HG에도 조합원 수를 다시 통보했어요. 221명으로. 이렇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일주일 이후에 5일 동안 뭘 한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단계인 5일간 확정 공고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일, 5일 우선 HGA가 1월 7일 날 교섭 요구를 했어요. 며칠간 공고한다? 7일간 8, 9, 10, 11, 12, 13,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다. 어떻게? 우리 사업장의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특정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어요 라고 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고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H노조가 며칠 날? 13일 날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7일간 공고가 끝나면 며칠? 5일간 교섭 요구한 노조를 확정해서 공고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일 끝나서 15, 16, 17, 18, 19일 5일간 HGA 221명 H노조 251명 이 두 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공고를 해야 한다 라고 공고했어요. 다음 단계 우리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14일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4일간 이때 14일 동안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나는 각각 노조와 교섭할래요 라고 하는 이 14일 동안 기간 내에 사측은 개별 교섭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4일이 끝난 2월 3일 날 H노조가 우리 조합원 251명이니 우리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넘어요 라고 과반수 통지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HG에도 과반수 노조를 통제했어요. 사측에 221명 우리 250명 못 믿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데 어쨌건 간에 사측 입장에서는 H노조는 251 HG에는 222명 그러니까 4월 8일 날 H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확정 공고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율적 단일화 기간은 며칠이다? 14일. 이 14일이 지나면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내가 과반수 노조에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5일 안에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사측은 며칠? 5일간 과반수 노조를 통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위임 또는 연합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일
19일 끝났으니까 20, 21일,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31일, 14일에 이 14일 동안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무엇?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한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14일이 끝난 5일 안에 과반수 노조가 우리가 과반수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반수 노조를 통지한다. 여기는 2월 3일날 바로 H노조가 과반수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3일날 받았으니까 4, 5, 6, 7, 8 5일간 H노조가 251명이라 과반수 노조입니다라고 공고했던 거죠. 그런데 HG에도 4일날 220명 우리가 과반수 노조입니다라고 통지를 했어요. 왜? 우리 251명 못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H노조가 과반 노조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HG에는 2월 6일날 지방노동위원회 과반수 이의신청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각됐어요. 여기에 불복해서 중노위에 재심의 신청을 했어요. 여기도 기각됐습니다. 우선 H노조 251명, 그 다음에 이 신청한 HG 221명이라고 했어요. 이 두 노조 사이에 중복 없는 H노조만 가입한 조합원 수는 189명, HG에만 가입한 조합원 수는 159명에서 62명이 중복됐습니다. 우선 이 중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노조법에서는 첫 번째, 어느 노조의 조합비를 냈냐는 거예요. 우선 A노조엔 조합비를 넣고 B노조엔 조합비를 내지 않았어. 그러면 A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쪽 노조의 조합비를 다 내거나 양쪽 노조의 조합비를 다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1 곱하기 2분의 1, 0.5에서 0.5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개 노조에 다 가입했어. 그러면 0.33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H노조에만 가입한 사람이 1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H노조 규약에 어떻게 돼 있었냐? 다른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우리 조합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규약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H노조 189명, H노조에 먼저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노조 가입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H노조에 먼저 가입한 중에 H노조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사람 12. 동시에 가입했는데 같은 날 가입했기 때문에 언제 먼저 가입한지. 그래서 H노조에만 조합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3. 양노조에 다 가입했는데 양노조에 모두 조합비를 낸 사람이 6명인데 곱하기 0.5 3명. 그래서 189, 12, 3, 3 이렇게 카운팅했습니다. 그래서 207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HG에만 가입한 사람 159명. HG에 여기에 가입했지만 하고 여기도 가입했지만 여기에 나중에 가입한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HG에 먼저 가입한 사람 16. HG에 먼저 가입하고 HG에만 조합비를 낸 사람 21. 동시에 가입한 HG에만 조합비 납부한 사람 4. 양노도 동시 가입, 양노도 모두 조합비 납부 6명. 그래서 159, 16, 21, 43, 203. 그래서 207명이 과반수 노조다라고 노동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HG의 과반수 이의시정은 모두 기각됐어요.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이의시정 사건 사례 2번이요. 여기는 노조가 4개, 여기 4개. 이 D기업에는 H사업부가 있고 B사업부가 있습니다.
H사업부에 노조 하나, 노조 둘. B사업부에 노조 하나, 노조 둘. 그래서 전체 D기업에 보면 노조가 4개예요. 그래서 노조 1, 노조 2, 노조 3, 노조 4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노조 3이 1월 18일 날 단체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합원 30명. 그래서 18일 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19, 20, 21, 22, 23, 24, 25 5일간 교섭 요구 사실 공고했고, 그 기간 안에 노조 1이 1월 24일 날 우리 조합원 수 55명입니다. 교섭 요구. 그 다음날 25일에 노조 2에서 교섭 요구 조합원 32명. 같은 날 25일 날 노조 4도 단체 교섭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4월 26일 날 5일간 그럼 26, 27, 1, 2, 3 그래서 5일간 공고를 했고, 몇 개 노조? 4개 노조가 교섭 요구로 노조로 확정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때 뭘로 간다? 14일 동안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팀을 꾸린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월 15일 날 이 자율적 교섭 기간, 이 14일 기간 내에 2월 10일 노조 4에서 개별 교섭 요구, 개별 교섭 동의해라 라고 했는데 사측은 개별 교섭 동의를 받지 않아서 거부했어요. 이제 그러면 과반수 노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1월 21일 날 노조 1과 노조 3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가 노조 1과 노조 3이 연합을 해서 우리 노조가 55명, 30명, 85명이에요 라고 해서 과반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노조 1과 3을 과반수 노조로 공고했고요. 그리고 노조 2월 20일 날 노조 2와 4가 또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 노조에 통지를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85대 75, 노조 1과 3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노조 1과 3이 교섭 대표 노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노조 2와 노조 4가 진호위에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기각됐어요. 여기에 불복해서 중노위에도 중노위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즉 노조 2와 4가 75명, 85명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뭘 부인했냐? 노조 2의 단체회에 보면 일용 및 임시근로자, 수습근로자, 촉탁,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단체 교섭에 되어 있는데, 노조 1이 최근 이 12명, 계약직 이 12명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 부당노동행위다. 이렇게 우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협의 비정규직, 즉 1년 단위 계약직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단협에 따르는 게 12명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노동위원회 판단해? 야, 노동조합 가입은 단협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서?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노조 1 규약을 보니 이 조합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음 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구성하고 이 회사 직원이라면 다 가입이 가능하네. 그래서 이 12명 가입받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 단협에서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가입 범위라고 쓰여는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노조의 가입, 즉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사측과 교섭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건 자체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것은 조합원의 가입 범위가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로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사람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노조 가입은 규약에 따라야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법원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해서 85대 75명 합치면 160명 160원의 과반수는 81명 노조 1과 노조 3이 과반수 노조가 맞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조법 시행령 14조 7에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 확정 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꾸리는 그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꾸리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그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우린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4일 안에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꾸리지 못하면 14일이 끝난 다음 5일 안에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내가 과반수 노동조합이에요 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그러면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2항에서. 그리고 이 공고 기간 내에 과반수 노조 통지는 언제? 14일 끝나고 5일 이내에. 그래서 과반수 통지를 받으면 5일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일 안에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공고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즉 저쪽 노조의 조합원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 어디에?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없어. 그러면 5일 공고 끝 이후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조사해서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반수 조합원을 산정하는 기준 1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노동조합에 교섭 요구를 하면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며칠간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8일째 되는 날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그 8일째 되는 날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과반수 노조 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일날 교섭 요구를 했는데 사측이 차일피를 미루다가 15일날 교섭 요구 사실 공고했어요. 15, 16, 17, 18, 19, 20, 21일 그리고 22일날 교섭 노조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 다른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사측이 며칠날 공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공고해야 되는 날 그날은 실제적으로 현장은 다를 수 있는데 법에 따라서 공고해야 되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을 가지고 과반수 노조를 산정한다. 이건 매우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쪽 노조 내 조합비를 다 냈어. 그러면 2분의 1. 양쪽 노조 조합비 다 안 냈어. 노조만 가입했어. 2분의 1. 특정 노조만 조합비를 내고 특정 노조 조합비를 내지 않았어. 노조 낸 조합반 1. 내가 3개 노조에 가입했어. 그러면 3개 노조에 조합비를 다 냈어요. 그러면 3.33. 3개 노조에 가입을 해놓고 조합비를 아무도 안 냈어. 0.33. 3개 노조에 가입했지만 1노조와 2노조만 냈어. 그러면 1노조 0.5, 2노조 0.5.
세계노조에 다 가입해도 일노조만 냈어. 그러면 일노조만 일로 카운팅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으면, 즉 과반수 이상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언제 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교섭 대표 노동을 결정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정리하면 교섭 요구사실 7일, 교섭 노조 확정 공고 5일, 자율적 단일화 기간 14일. 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교섭팀을 꾸리지 못하면 14일이 끝난 이내 5일 안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지를 받으면 5일 이내에 5일 동안 사업주 사용자는 과반수 노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 이의 없다. 그러면 끝. 이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예. 오늘은 교섭 과반수 노동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